네, 방금 소개받은 박찬두라고 합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는 것은 좀 가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웃어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저의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함께 했는 그런 그 기분 좋은 그런 도전들, 변화의 바람들에 대해서 우리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빅데이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무엇이지? 라고 자주 묻습니다. 빅데이터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사람들이 물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재료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원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수단에서 목적이 되어가고 있고 수단에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제품이 되어가고 있고 데이터 자체가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고 정책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왜 중요할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더욱더 저렴하고 또한 쉬운 방법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한다면 마치 우리가 맛을 더해주는 소스인 것처럼 우리가 케찹이 없으면 감자칩이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맛을 더해주는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숨겨진 과거, 현재, 미래를 찾아주는 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빅데이터 연구 사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좋아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준비해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사례들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것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재 우리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들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가 계속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선정해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사물들을 찾아주는 이런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물들을 찾아주는 사물 인터넷 포털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미국의 회사 울프람이라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사물들을 찾아줍니다. 이러한 사물들을 찾아서 또한 데이터로 바꿔주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의 가치들을 만들어주고 제품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이야기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이 우리도 인간사, 인간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연구 가운데 재밌어 보이는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이 사람은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렇죠.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운동도 잘하지 않습니다. 비만의 아저씨입니다. 이 비만의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끝에 있는 이 걸쭉하고 그다음 날씬하고 건강한 아저씨한테 전달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인데 제가 어느 순간 비만이 되었습니다. 비만만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연구팀이 연구해 보니까 흡연도 전달이 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계속 담배를 피우면 저도 어느 순간 담배를 피웁니다. 음주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30년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3단계만 건너면 이렇게 비만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 연구팀에서는 행복도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 관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335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친구 관계가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도 가보는데 초등학교 동창회였는데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싸웠던 친구인데 지금 만나도 꼭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났는데 왠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친한 친구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좋아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끌려요. 그냥 잘 맞아요. 미국에서 또한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 150만 개를 가져와서 친구 관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뭡니까? 유전자의 1%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친구 관계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닮아 있구나.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제4의 사촌이다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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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할아버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SNS 우리 사회자가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SNS는 무엇일까요? 이제 페이스북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친구 우리가 많이 사귀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의 친구들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친구를 사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일한 색깔은 동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색깔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들이 있고 한국이 있고 싱가포르가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를 넘어서 친구를 맺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고 있었어요. 아무리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리적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문화, 심리적 거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전체 친구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또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들을 소개했고요. 최근에 제 연구실과 지역의 빅데이터 기업인 더 IMC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페이스북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왜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까요? 페이스북은 마치 우리가 카페와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방,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PC방, 그렇죠? 찜질방, 그 다음에 사랑방. 그래서 방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골목 문화만큼 방 문화도 한국은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공개 그룹이 있고요, 비공개 그룹이 있고, 비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포스팅을 많이 할까요? 봤더니만 비공개 그룹에서 16만 7천 개나 해서 공개 그룹보다 더 많은 포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비공개 그룹에서 포스팅을 할 때는 아주 짧게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명사들을 추출해 보니 비공개 그룹에서는 260만 개의 명사들이 사용되었었는데 공개 그룹에서는 그 2배가 가까운 400만 개의 명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 그룹, 비공개 그룹, 비밀 그룹에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단어들을 현재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야구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만 비공개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야구라는 단어와 같이 출연하고 있는 다른 단어들, 주변의 인근 단어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비공개 그룹에서 야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4인 야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라는 단어 말고 대통령이라는 단어, 그다음 커피, 섹스, 정치, 경제 여러 단어들을 다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페이스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지방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2003년도부터 빅데이터 연구들을 우리 동료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과학동아라고 하는 이 대중적인 잡지에서 2012년도에 빅데이터 특집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동아 2012년도 특집호를 만들면서 과학동아에서는 저희들 연구 결과 가운데서 몇 가지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자들의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서 선거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였고 또한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서 외교 관계와 국제 관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또한 기후 문제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재미있던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이진 않지만 여기 기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와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동화 기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취재하러 가겠다 하니까 데스크에서 못 가게 한다. 지방대까지 여기 왜 가냐? 그냥 보도자를 보고 써라.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든지. 그래서 이 기자가 어떻게 했냐? 휴가를 내고 취재를 하러 왔어요. 취재를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지방이라는 이런 핸디캡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 하지만 이 연차를 이렇게 써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자,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해서 또 하나 빅데이터 분석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아시아 최초로 세계 인터넷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터넷 총회가 개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많은 그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남긴 트위터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바로 이 목적지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상당히 아쉽게도 아주 작은 그룹, 요 부분만이 대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정말 좋습니다. 빅데이터 자체가 중요해져 가고 아주 제품이 되어가고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곳곳에 그렇죠, 우리가 마이스의 요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대골목 정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대골목이나 시그널이 빅데이터로 넘어가기까지는 중간에 좋은 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민의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200개 정도까지 얘기하잖아. 또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음식에 대해 얘기하죠. 전통에 얘기해야 합니다. 대구의 지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로 빅데이터 시대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고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그렇죠, 성당에 가는 대신 데이터에서 뭔가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은 1800년도부터 모든 영어책을 다 스캔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많이 출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정말 한순간 엔터키를 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저희 동료들이 정말 눈을 부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강남스타일도 사실 분석해서 좀 재밌는 또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강남스타일의 싸이는 B급 가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이가 갑자기 완전 국보급 문화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위를 선양한다고. 정말 이 뒷면에 있는 이유가 없이 언론에서 계속 막 보도를 하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튜브를 사용하는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평균적인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보다 학력 수준이 낮았어요.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았어요.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보다 백인들이 적었습니다. 흑인이었고 히스패닉이었어요. 딱 유튜브 이용자 프로파일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였고 그런 율동이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니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처음에 K-팝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말로 싸구려 포르노그래픽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K-팝이 아니라 싸이의 강남스타일 자체가 유튜버라는 매체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숨겨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숨겨진 무언가를 찾을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한 호텔에서 이런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호텔방에서 담배 피지 말고 애완동물 가져오지 말고 강남스타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인지 강남스타일이 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K-팝 지도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K-팝에 대해서 지난 많은 연구들은 인터뷰를 해낸 연구들, 정성적인 연구들, 질적 분석을 해낸 연구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경영학이라든가 마케팅에서 하듯이 음반의 판매량, 음반의 수출량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트위터 지도를 그려서 누가 K-팝을 퍼뜨리고 있지, 누가 빅마우스인지 찾아서 독일에 있는 친구를 찾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이 친구들 찾았는데 일본에서 K-팝은 가수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었어요. 가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K-팝이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채널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카피라이트, 저작권 문제가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짜로 K-팝 음악을 들을 수 있지 해서 채널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본에서는 가수 중심으로 했어요. 제가 정치 문화 연구만 하다가 정치 선거 연구만 하다가 K-팝 연구를 하니까 많이 본 뉴스 4등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전 그러면서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아직도 K-팝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K-팝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경제적 가치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죠. 빅데이터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우수한 사례로 뽑힌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의 차이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자, 여자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이 앱은 남녀의 임금 차이를 어떻게 쉽게 있는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거죠. 그렇죠. 성평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와 있는 많은 식당의 애플리케이션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대부분의 검색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맛입니다. 음식의 가격입니다. 아니면 접근성, 어떻게 찾아가지? 여기서 나오는 이 착한 식당 파인더는 어떤 정보들이 나오냐? 이 식당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고용했느냐? 지금까지 가태료를 몇 번 냈느냐? 어떠한 법적인 준수를 했느냐의 정보들을 미국의 고용노동부 데이터에 근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커피 공정무역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커피값을 주고서 커피를 마시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착한 식당 파인더.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사회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빅데이터와 SNS한 연구들을 이제 지역에서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글로컬한 세상에서 하나의 노드로서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디스크라고 하는 토종국제회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토종국제회의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 안에서, 지방이지만 이 안에서 무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토종국제회의를 만들어서 3회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툴로서 대중화되고 있는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분석 툴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과 함께 교과서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방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와 호흡해야 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저는 오픈 사이언스의 정신에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슬라이드 시험, 파워포인트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세계 1%의 슬라이드 시어 계정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